욕지도 해상에서 추진 중인 해상풍력 발전에 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본의원이 이미 지난 2019년 5월 제363회 임시회 5분 발언에서 황금어장인 욕지도 해상에 추진 중인 이 사업에 대해 반대 의견을 분명히 밝힌 적이 있습니다만, 이와 관련해 도에서 아직까지 명백한 입장이 나오지 있지 않아 매우 실망스럽고 아쉽다고 생각합니다. 본 사업으로 인해 사실상 생존권이 위협받는 통영을 비롯한 창원, 거제, 고성, 사천, 남해, 하동지역 어민들은 지난 6월 30일 사업의 절대 반대를 외치면서 400여 처의 어선을 동원해 격렬한 반대 시위를 전개하기도 했습니다. 정부가 무리하게 추진 중인 재생에너지 상공 2공 계획에 따라 이 사업이 추진되면서 애꿎은 지역 어민들만 삶의 터전인 황금어장을 잃어버리게 생겼는데, 집행부는 이 사업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으며 앞으로 어떠한 조치를 취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해권 해상풍력 추진과 관련한 우리도의 입장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해상풍력은 탄소 중립 실현을 위한 친환경 미래 에너지로 세계적으로 주목받는 에너지원입니다. 지난 2013년 경남 전역 해상풍력 타당성 조사 용역 이후에 경남 통영 해상풍력 실증단지 설계 용역을 통해 추진하고 있으나, 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통영을 비롯한 어업인들의 반대와 우려가 많은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지난해 10월 통영시 수협 어업인 대표가 참여하는 민간협의회를 발족하였고, 주민 수용성 확보와 수산업 상생 방안을 협의 중에 있습니다. 통영을 비롯한 어업인들의 건의를 수렴해서 경남도 통영어업피해대책위원회, 통영시 경남 테크노파크와 공동연구팀을 구성을 하고 해상풍력 단지를 계획 중인 욕지 주변 해역 조사를 포함한 어업인 참여 수용성 제고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 어업인 건의로 추진하고 있는 욕지 주변 해역 어업인 참여 수용성 제고 사업 결과를 바탕으로 민간협의회에서 충분히 논의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낙후된 도서지역의 현안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김경수 전 지사가 의욕적으로 추진한 살고 싶은 섬 가꾸기 사업이 김 지사의 거리에 따라 현재 섬 가꾸기 추진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까 염려하고 있습니다. 경남에서 가장 많은 섬을 보유하고 있는 통영 출신 도의원으로서 그동안 잘 추진되어 오던 각종 도서발전 정책이 문제점은 없는지, 도서 섬지역 주민들의 복리정진에 악영향이 미칠 것이 아닌지 매우 우려스럽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할 때 현재 도지사가 공석인 상태로 지금과 같은 보좌관 직제로 이 사업을 추진하기보다는 섬 가꾸기 사업 추진단을 본청 조직의 하나로 만들어서 관련 업무를 이어나가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와 함께 지난달 통영 경남해안에서 발생하였던 이상 고수원으로 인한 어민들에게 경제적 고통이 매우 큽니다. 이러한 피해 사항에 대해 도에서는 어떤 정책을 준비하고 있는지, 어떤 대비책을 가지고 있는지, 어민에 대한 어떤 보상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섬 가꾸기 사업의 지속적 추진을 위한 향후 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지난 2018년부터 주민 소득 창출과 관광 활성화를 위해 섬 고유 자원을 활용한 경남만에 특화된 섬 가꾸기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섬 가꾸기 사업은 매년 공모로 2개 섬을 선정하여 60억 원의 예산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전년도에는 통영 두미도와 남해 조호도, 올해는 통영 추도와 고성 와도를 선정한 바 있습니다. 전국 최초로 시행한 두미도 선택 근무는 섬 스마트워크 센터에서 원격 근무하는 시스템으로 경남형 섬 재생 사업의 일환입니다. 현재 경남 핵심 도시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직원들이 두미도에서 선택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는 LH, 남동발전 등 다른 공공기관으로 선택 근무를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경남 섬 무인화 방지 사업은 섬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10인 미만 섬을 대상으로 급수, 전기시설 등을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또한 제4차 섬발전 종합계획에 따라 섬 지역의 정주생활시설과 생활환경을 개선하여 주민소득 증대와 지역 균형 발전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기존 섬발전 정책의 연속성이 유지되도록 국비 등 예산 확보에 노력할 것이며 섬 정책 추진을 위한 전문 인력도 보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 중인 성가꾸기, 선택근무 등은 기존 사업 영역을 확대 발전시켜 더 많은 성과를 올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편 주민과의 소통,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섬 전담부서 설치에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왔습니다. 2019년 5월 섬발전 전담 TF를 신설을 시작으로 전년도 1월 섬발전 담당을 개편하였고 올해 1월 조직 개편 시 섬어촌 발전과를 신설하여 섬 정책 개발과 사업 추진에 최선의 역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섬가꾸기 추진단 설치에 대해서는 현재 조직을 운영해 본 후 섬발전 정책의 추진 성과를 분석 진단하여 섬가꾸기 추진단 설치 등의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고수원 현상에 따른 어업인 피해 최소화를 위한 도의 대응 방안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고수원은 7월 12일 간심단계 발령 이후 8월 26일까지 경보 해제까지 총 46일간에 발생하였습니다. 686마리의 폐사가 발생했던 2018년보다 고수원 기간은 4일이 적지만은 현재까지 고수원에 인한 피해 신고는 761만 마리에 111억 원이 접수되었으며 피해량은 도내 양식 어루 전체 사용량의 3.3% 수준입니다. 우리 도는 피해 조사가 완료된 71어가에 대해서 신속하게 복구 계획을 수립하여 추석 명절 전에 재난지원금을 지원하고 나머지 어가에 대해서도 빠른 시일 내에 복구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올해 고수원 대응 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내 해역에 수원 정부를 밴드를 통해 어업인들에게 매일 실시간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2018년부터 전국 최초로 우리 도에서 추진한 면역 증강제 29톤 공급과 산소 공급기, 액화산소 등 고수원 대응 장비 900대를 어업인들에게 신속히 보급하여 고수원에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고수원 피해 발생 전 어린 고기 72만 마리를 긴급 방류하여 어업인의 피해 최소화 및 수산자원 조성에 기여하였습니다. 아울러 고수원 발생 기간 중 수산물 재해보험과 재난지원금 병행 지급 등 정책 제도 개선을 긴급 건의한 바도 있습니다. 앞으로 고수원 대응 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수원 발생 시 어업인의 피해 최소화를 위한 최우선 대책은 자연재해로 인한 빠른 피해 회복이라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서 긴급재난금의 긴급 지원과 수산물 재해보험의 보장이라고 여겨집니다. 우리 도에서는 위험보험료의 국고 지원 비율을 50%에서 60%를 확대 건의하고 어업인의 부담 최소화를 위해 양식수산물 재해보험 지원율 확대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만의 상습적 피해 의장에 대한 개선 대책으로 내년부터 3년간 48억 원을 투입하여 외외 중청 침설식 가두리 시설 사업을 추진하여 내만에 밀집한 가두리 의장을 외외로 이동하는 데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수산자원연구소에서 고수원에 강한 신품종 양식 기술을 빠른 시일 내에 개발하여 현장에 보급하고 순환 여가식 양식장 지원을 확대하여 고수원에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수원 등 자연재해를 완전히 막을 수는 없지만 준비를 잘해 피해를 얼마나 최소화하느냐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고수원 대응 계획을 잘 마련하여 어업인 피해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교육청 소관 업무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첫째, 통영예술중학교 설립에 따른 질문입니다. 통영은 문화와 예술에 살아 숨쉬는 예향으로 시인 유치한 소설가 박경리, 음악가 윤희상, 화가 전행님 등 이름만 대면 알 수 있는 무수한 예술가가 나온 그야말로 한국 문화예술의 본향과 같은 곳입니다. 인구 13만 명 채 되지 않은 국토의 최남단 바닷가 고장에서 이렇게 뛰어난 예술가들이 마치 은하수의 별과 같이 태어나고 성장한 예는 아마 전 세계적으로 드물 것입니다. 하지만 모든 것을 빨아들이는 블랙홀과 같은 수도권 집중 현상이 심화되고 있어 통영의 예술 인재들이 점점 줄어만 가고 있습니다. 수도권의 매우 우수한 교육 환경을 생각하면 우리 통영의 현실은 더욱 암울해집니다. 이러한 현실에서 통영의 예술중학교를 설립한다면 예술도시로서의 명성을 이어가는 것은 물론 활력이 떨어진 통영에 커다란 반향을 불어일으킬 것입니다. 각 시도에 한두 개 정도의 보편화되고 있는 예술고등학교보다 어린 영재를 선발해 예술적 감성을 키워주는 예술중학교가 통영의 도시 규모나 환경 등을 고려할 때 매우 현실적이면서 타당한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나 통영은 문학, 미술, 음악뿐만 아니라 통영 오광대나 성전무, 남해안 별숭 등과 같은 민속예술의 보고와도 같은 곳이어서 엘리트 예술 교육보다는 지역의 여건을 고려한 특색 있는 과목들을 개설해서 정말 통영의 빛깔에 부합하는 예술중학교를 만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문화예술도시 통영의 항구적 인재 양성을 위해 가칭 통영예술중학교 설립이 필요하다고 하시며 교육청의 집장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학교의 설립을 위하여 교육의 수요와 지역의 여건을 분석해 보았습니다. 전국예술중학교는 서울, 경기, 부산, 전북 4개 지역에 8개 학교가 있으며 경남에서 가장 가까운 부산 지역에는 기숙사가 있는 브리엘 예술중학교와 부산 예술중학교가 2개가 있습니다. 경남 학생들이 최근 3년간 입학한 학생 수를 보면 2019년에 10명, 2020년에 8명, 2021년에 10명이 입학을 하였습니다. 2021년 9월 통영지역 초등학교 20개 중 규모가 큰 14개교 6학년을 대상으로 예술중학교로 진로 희망을 조사한 결과 진학을 희망하는 학생 수는 적었습니다. 그러나 통영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통영지역의 초, 중, 고등학교에는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기반 조성 및 체험 중심 예술교육 강화를 위해서 거점 오케스트라, 예술 드림 거점, 예술 강사 지원, 학교로 찾아가는 문화예술 전문가, 1학생 1예술 활동 등 지역과 학교 특성에 맞는 다양한 예술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예술 영재 양성 체제 구축 및 예술 영재 조기 발굴 육성을 위하여 영재 교육기관인 한국예술종합학교, 한국예술영재교육원이 전국에서 2곳이 있는데 그 중에 한 곳이 경남 통영 캠퍼스에 있습니다. 경남 통영 캠퍼스에 입학한 학생들은 경남, 경북, 대구, 울산, 부산 학생들이 입학하게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30명이 경남 지역 학생이고 그 중에 3명이 통영 지역의 학생입니다. 이 영재교육원이 통영에 있다는 것은 지역 인재 양성을 위한 기반 조성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며 추후의 여건을 고려하여 예술중학교에 대한 수요가 늘어날 경우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설립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통영 모선 수학 캠스 실질과 관련한 질문입니다. 박동훈 교육감 진유 수학 교육에 대한 지대한 관심으로 현재 도내 6개의 수학 체험관이 운영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통영과 고성 지역의 학생들이 수학 체험관을 이용하려면 어제 고현에 있는 어제 수학 체험센터를 이용해야 하는지 통영 산양초등학교나 고성 대동초등학교의 경우 자동차별로 1시간 이상 소요되어 사실상 이용이 매우 불가능한 일입니다. 또한 어제 지역 학력 인구가 통영의 고성의 학생 인구보다 2배 이상 많기 때문에 어제 지역 학생들이
이 시설을 이용해도 고상태라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통영과 고성지역 학생들을 위해 통영과 고성의 경계에 있는 그 좋은 초등학교들을 활용해 통영 고성 수시험센터를 설치해 줄 것을 요청하는데 교육감의 입장을 가지고 답변해 주십니다. 나머지는 서면으로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통영 고성 수학체험센터 건립에 대하여 도교육청의 입장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현재 경남 수학문화관을 허브로 해서 6개 수학체험센터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지역 내 학생뿐만 아니라 인근 지역에 있는 학생들까지 이용할 수 있도록 올해부터는 경남 수학문화관에서 학생 수송 차량비를 희망한 학교에 30만 원씩 지원하고 있고, 내년에는 학교 다니면서 보다 쉽게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경남 수학문화관에서 직접 수송 차량을 계약하여 지원할 예정입니다. 또한 통영 고성에서 가장 가까운 거제 수학체험센터의 수용 인원 확대를 위해서 증축 리모델링 공사가 이번 달 9월 중으로 완료가 됩니다. 이에 따라 체험실을 기존 4실에서 8실로 늘려서 통영 고성의 학생들과 가족들에게도 보다 많은 체험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와 더불어 지난 6월 15일 구 삼락초등학교에 개관된 고성 미래교육지원센터를 활용하여 미래교육 콘텐츠와 영리한 수학체험 활동을 제공할 수 있어서 통영 고성지역 학생들에게도 체험의 기회가 확대될 것입니다. 통영 고성 수학체험센터를 새로 구축하는 것에 대해서는 제반 여건을 감안하여 앞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도서지역의 학생, 학교, 교직원 등 분야별 종합 대책에 대해서 도교육청의 입장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도심 지역에 비해 낙후되고 소외된 도서백지 지역의 교육 환경 개선을 여건을 개선하고자 2017년도에 경상남도 교육청 도서백지 교육 진행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조례 내용에는 도서백지 학교의 운영을 활성화하고 교육 격차 해소를 위해서 매년 10월 30일까지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의회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학생에게는 급식비, 통학 편의 지원, 외국어 교육, 다문화 교육, 방과후 학교 운영 지원, 원격 영상 진로 멘토링 사업을 통해서 지원하고 있고, 학교에는 교육 환경 개선, 작은 학교 지원, 복식학급 해소 사업 등을 지원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교직원들에게는 도서백지 근무 여성 교직원에게 스마트워치를 지원하고 있고, 관사 및 주거 환경 개선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서백지 지원 기본계획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으나 도서백지 근무 교직원에 대해서는 승진시 가산점을 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현재 11개의 사업 분야에 2019년에는 약 51억 원, 2020년에는 69억 원으로 18억 원의 예산을 증액하여 사업을 시행하였고, 2021년은 해당 사업 분야에서 더 많은 지원 사업이 추진중에 있으며 더 나은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 2022년에는 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지난 8월 초에 한산중학교를 직접 방문하여 애로사항을 수렴하였습니다. 특히 일부 지역에 다수 분포되어 있는 도서지역 학교는 지역 실정에 따라서 일반 학교와 차별화된 교육 지원 방안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서 해당 도서지역의 학생, 학부모, 교직원의 의견 수렴을 통해서 다양한 측면에서 지원이 가능하도록 면밀히 검토하여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